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151페이지에 98의 기출문제, 문제 5-1번.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한 사원 코드 101번인 나인턴, 배우자 부양가족은 없고,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였다. 퇴사했다 그러면 일단 어디부터 가야 돼? 우리가 무슨 등록? 사원 등록 가셔서 나인턴의 기본사항에 퇴사 연월일, 여기가 2022년 2월 28일 원래 나와 있었는데 수정이 덜 됐네요. 근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 퇴사 연월일 2022년 2월 28일 바꿔주시고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다.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2월의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단 급여 지급일은 기소거래 말일이고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포함해서 작성할 거. 1월달 급여, 2월달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요일표를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래요. 일단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왼쪽 상단에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는 없고요. 직책수당 없고 기본급하고 식대만 있네. 식대 비과세고 직책부, 월차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부, 야간근로수당 부 여기까지 하시고 공제 등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다 있고요. 확인하시고 1월달 급여부터 1월 31일 이렇게 혹시 복사하겠냐고 물어보면 취소 기본급이 200 식대가 12만 원 1월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없고 고용보험료 16,160원 소득세 2170원 지방세제 2010원 자동 나왔고 2월달 2월 28일 복사하기는 보면 취소하시고 기본급 300 식대는 18만원 국민연금은 13만 5천원 건강보험료는 10만 2,9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1,850원 고용보험료는 24,640원이고 고용보험료에서 엔터 치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2월달까지 510만 원 받으면서 세금 2만 170원 원천징수 당했는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니까 결정세 내대 세금이 없다, 그지? 그래서 2만 170원 돌려받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급여 반영하시고 그러면 급여에 반영이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근로소득관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기속도 2월이고 지급도 2월이니까 2월 한 번 치고 엔터 쭉 쳐주시면 됩니다. 분납 적용 확인을 물어보면 예하든 아니하든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 적용표에 의해서 한 명 308만 원 주면서 세금 안 걷었고 이 사람이 중도퇴사해서 지금 2월 달까지 510만 원 줬는데 정산했더니 내야 될 세금이 없어서 2만 170원 돌려받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전화 미양세액은 없죠? 그치?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종료하실 때 저장하시고 두 번째
다음은 채태호와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 채태호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1,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탭과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위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채태호의 세부담 최소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채태호가 받기로 한다. 그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 입력하는 게 의료비 지급 명세서예요, 그게.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종전근무지가 있고요. 종전근무지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4번에서 F2 눌러서 채태호. 소득 명세 탭. 소득 명세 탭 들어가셔서 현근무지는 자동 반영되어 있고, 종전근무지는 주식회사 태평성대. 주식회사 태평성대. 공개 관련 종사자는 아니고, 사업자 번호는 126 85 33149. 근무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감면 기간 없고요. 급여는 1,800, 상여는 500,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는 없고 쭉 내려가서 기납부세, 기납부세액은 음, 태평 성대에서 월급 받을 때마다 원천일 당한 금액은 87만 8,120원인데 결정된 세금이 38만 2,325원이라서 49만 5,795원 돌려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소득세에 38만 2,325원. 38만 2,325원이고 지방소득세에 38,232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공제보험료 명세에 건강보험료가 76만 3,600원, 장기요양보험료가 6만 1,088원, 고용보험료가 14만 9,500원, 국민연금이 103만 5천원,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채태호,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자료로 가정하고, 부양가족 입력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 불호 표시할 것,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의료비를 반영할 것, 여기 있는 사람 보고 일단 또 연말정산, 아니, 부양가족 탭에 입력을 해야 되네, 부양가족 탭에. 예, 부양가족 탭 가셔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요. 최진성은 아버지는 소득 있다는 얘기가 없고, 여기도 내가 수정을 덜 해놨네. 74년생, 48년생, 55년생, 79년생, 04년생, 48년생이고 소득 있다는 얘기 없고 그러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실수령 학생은 경로우대 되고 김수녀는 상가 임대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있네요. 그지? 그러면 그 상업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는 거잖아.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제한에 걸려요? 소득
제한에 걸려요. 소득 제한에 걸리니까 기본공제 안 되죠. 김순현은 기본공제 안 되니까 부 바꿔주셔야 되고, 예, 신미미는 연간 1,900가 600만 원인데 이 중에 1원 근로소득이 300만 원 있대요. 1원 근로소득은 무조건 무슨 가세?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소득세는 안 걸리고 그러면 6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그 나머지 1,900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500만 원 이하잖아. 그럼 소득세는 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소득금액 따질 때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배우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자녀는 소득이 있다는 얘기 없네요. 기본공제 되고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고 그러면 그 어머니만 부로 바꿔주면 되는 거네. 그지? 됐고 본인은 소득과 연령 보지 않습니다. 소득과 연령 안 보는데 저축성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축성은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2,100만 원, 대중교통 300, 전통시장 700, 도서공연 100만 원,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없고 연금저축 납입액 있고 본인 대학원까지 되고 그지? 저축성 빼고 다 입력하면 되겠네. 그지? 음. 그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특별세액공제에서 교육비에서 더블클릭 본인 전액에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시고 보장성 보험의 일반에 6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왼쪽 하단에 42번 신용카드 사용에서 더블클릭 대중교통에 300 전통시장에 700 도서공연에 100만 원 그러면 1,100만 원 그럼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100에서 1,100만 원 빼니까 그냥 신용카드에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이 사람 1,900, 7,000 안 되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 등 1.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 등 1을 가셔서 연금저축 계좌에 연금저축 부분에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라 나오면 개인연금저축 그냥 연금저축 나오면 연금저축 코드에서 F2 눌러서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102-484-652358 엔터 납입금액은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고 아버지 최진성 질병치료비 1,200만 원 실손보험 수령금이 1,100만 원이네요.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부양가족 탭에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성명에서 F2 눌러서 최진성 직계전서 국세청장 금액은 1,200만 원인데 실손 의료보험금에 1,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임대상가의 하재보험료 고정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이 있고 연령 제한이 있는데 어머니는 무슨 제한에 걸려서 소득 제한에 걸려서 안 되죠. 그지? 안 되고 질병치료비 본인이 냈다고 나왔네. 그지? 본인이 어머니가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머니가 냈으면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지?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 어머니 치료비를 부담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무슨 제한에 걸려서 소득 제한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되죠. 그지?
소득제한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되고, 예,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제한 걸려서 공제가 안 되고, 예. 지금 질병치료비는 어머니가 소득제한 걸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냈으면 공제가 안 되지만 본인이 냈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예요.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에서 더블클릭. 지금 작성하는 게 의료비 지금 명세서예요. 의료비 지금 명세서. 예, 두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김순영 국세청장 금액은 300만 원이고 실손 의료보험은 없고요. 됐나요? 됐고 배우자 배우자는 안경구입비는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만 그지? 예, 1인당 50만 원까지만. 질병치료비가 질병치료비 300만 원인데 실손보험 수령금 170만 원 뺀 나머지 넣으시면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안 되죠, 그지? 안 되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세는 안 걸립니다. 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은 부양가족 탭에서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세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배우자, 국세청장, 국세청 자료일 때는 다 묶어서 넣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안경 50만 원하고 질병치료비 300만 원하고 해서 350만 원 넣고 실손에 170만 원. 실손에 17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의 왼쪽 하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더블 클릭. 대중교통에 200만 원 추가. 200만 원 추가하면 500만 원. 전통시장에 100만 원 추가하면 800만 원. 그러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500에서 300만 원 빼니까 신용카드에 200만 원 추가해서 1,200만 원이 되겠죠. 됐을까요? 확인하시고 자녀 체세별 미국 현지 소재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가 600만 원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동거인으로 보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을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동거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업료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도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건강증진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교육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고등학생이니까 초중고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600만 원 많이 지출해서도 우리나라 교육비 공제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30만 원 추가하니까 90만 원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98회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